기술은 프랑스지. 한국 따위 작은 나라에서 뭘 만든다고? 유럽의 깡패 프랑스는 한국 기술을 무시했습니다. 퀸스 발전소의 냉각 라인이 파열된 지난 8월 새벽 뉴욕의 절반이 어둠에 잠겼습니다. 버스는 다리 위에서 충돌했고 터널의 환기는 멈췄으며 도시는 숨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백악관의 선택지는 단 두 가지. 프랑스산 교체하는데 3개월 혹은 한국산 긴급 도입 4주. 그때 프랑스 기술연합이 외쳤습니다. 한국 기술로는 불가능하다. 조작된 언론 보도도 서슴지 않았죠. 여론은 흔들렸고 뉴욕의 밤은 더 길어졌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증언과 보령에서 타오른 푸른 불꽃이 거짓을 밀어냈습니다. 필요했던 건 명예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불빛이었으니까요. 한국의 기업이 만든 발전소 기술이 어떻게 미국의 대도시를 다시 밝힐 수 있게 되었을까요? 프랑스가 숨겨왔던 대한민국의 기술 비밀, 뉴욕을 다시 숨쉬게 만든 대한민국의 기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잠깐, 영상 시작 전에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은 대한민국 기술의 진심을 세계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프랑스가 왜 한국을 막으려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뉴욕을 다시 켠 한국 기술에 박수를 보내신다면 댓글에 대한민국 화이팅! 함께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댓글이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전 세계에 알립니다. 구독과 댓글을 완료하셨다면 이제 뉴욕이 숨을 되찾은 밤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새벽 4시. 뉴욕 퀸스 레이븐스우드 발전소에서 냉각수 라인이 터졌습니다. 금속이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섭씨 300도의 증기가 작업장을 덮쳤죠. 현장에 있던 엔지니어 3명이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쓰러졌습니다. 터빈 6번이 폭발음과 함께 멈춰섰고 그 순간 맨해튼의 반이 어둠에 잠겼어요. 불과 10분 만에 지하철 4개 노선이 터널 안에서 멈춰 섰습니다. 존 에드워드 모건, 미국 에너지부 수석 엔지니어입니다. 22년간 이 나라의 전력망을 지켜왔지만 이런 악몽은 처음이었어요. 새벽 무렵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백악관 상황실이었죠. 에드워드, 브루클린 브리지에서 버스 2대가 충돌했어. 신호등이 전부 꺼졌거든. 승객 42명이 강으로 추락했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워싱턴의 하늘은 아직 어두웠지만 240km 떨어진 뉴욕에선 도시 전체가 숨을 멈추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쯤 CNN 속보가 떴습니다. 뉴욕이 숨을 멈춘 밤. 화면 속 브루클린 브리지는 지옥이었습니다. 뒤집힌 버스에서 연기가 피어올랐고 구조대원들이 강물 속을 뒤지고 있었어요. 오전쯤 저는 백악관 NSC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차갑게 말했죠. 원인이 밝혀졌어. 프랑스 알테온제 터빈이야.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프랑스요? 레이븐스우드 발전소는 15년 전부터 프랑스 알테온 터빈을 쓰고 있었어. 미국 내 200개 대형 발전소 중 80개가 프랑스 제품이고. 보좌관이 서류를 펼쳤어요. 교체 방법은 2가지야.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신규 제작은 3개월 걸려. 3개월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이에 뉴욕은 어떻게 됩니까? 임시 발전기로 버티는 거지. 하지만 용량이 부족해. 병원 인공호흡기, 지하철 환기 시스템, 신호등. 이게 다 멈추면 어떻게 될지 알지? 클레어 박 분석관이 냉정하게 덧붙였습니다. 통계적으로 계산하면 3개월간 교통사고로 약 80명, 병원 응급실 전력 부족으로 40명, 지하철 환기장애로 10명 정도. 최소한 130명이 추가로 사망할 겁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럼 다른 방법은요? 보좌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 두산 에너빌리티 H급 엔진. 4주면 도착해. 사망자는 10명 안쪽으로 줄어들고. 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산이요? 그건 조립 기술입니다. 클레어 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에드워드,
사람들은 자존심보다 불빛을 원해요. 그 순간 CNN 속보가 또 떴습니다. 퀸스타운 터널 질식 사고, 7명 사망 확인. 화면 속 어머니가 아이를 끌어안고 울부짖었어요. 뉴욕 타임스퀘어의 전광판은 전부 꺼진 채였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프랑스 터빈이 도시를 멈춰 세웠고 지금 우리에겐 선택지가 2개뿐이라는 걸요. 130명의 죽음을 기다리거나 자존심을 버리거나. 회의가 끝난 건 정오쯤이었습니다. 저는 복도를 걸으며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어요. 클레어 박이 제 뒤를 따라왔죠. 에드워드, 잠깐만요. 그녀가 태블릿을 건넸어요. 한국 두산 에너빌리티 H급 엔진 데이터입니다. 화면엔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연소 온도 1900도, 가동시간 6시간 연속, 효율 62%.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1900도? 클레어, 이건 불가능한 수치예요. 금속이 견딜 수 없어요. 보령 실증단지에서 작년부터 가동 중이래요. EU기술위원회도 검증했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22년간 제가 배운 모든 것이 한국은 조립국이라고 말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CNN에 속보가 떴습니다. 백악관, 한국 엔진 긴급 도입 검토 중. 화면이 바뀌었어요. 파리 알테온 본사 앞이었죠. 기자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어요. 프랑스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파리, 센 강변 알테온 본사. 장 피에르 드브루아 CTO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에펠탑이 빛나고 있었어요. 45년간 그가 지켜온 프랑스의 자존심이었죠. 미국이 한국으로 넘어가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의실엔 임원 12명이 앉아 있었어요. 뉴욕 한 곳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내 80개 발전소가 전부 우리 제품을 쓰고 있어요. 한국 엔진이 성공하면 80개 전부 한국으로 교체될 겁니다. 재무 담당 임원이 말했죠. 500억 달러 시장입니다. 우리 연매출의 40%고요. 드브루아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40년간 우리가 만든 기술 표준이 무너지는 겁니다. 한국이 세계 표준이 되면 프랑스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드브루아가 천천히 말했어요. 막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요? 한국 기술이 거짓이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임원 한 명이 반박했어요. 하지만 EU기술위원회가 이미 검증했잖습니까? 드브루아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검증이요? 서류상 검증이죠. 실제로 1900도는 불가능합니다. 물리적으로요. 그는 비서를 불렀어요. 보고서를 만드세요. 한국 데이터가 조작됐다는 내용으로요. 하지만 그건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의심이 중요하죠. 백악관이 의심하게 만들면 됩니다. 그날 밤 파리 공과대학 교수 12명이 서명한 보고서가 완성됐습니다. 한국 1900도 기술, 물리적으로 불가능. 드브루아는 그 보고서를 CNN, BBC, 르몽드, 뉴욕타임스로 보냈어요. 다음 날 아침, 세계가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워싱턴 사무실에서 뉴스를 봤어요. CNN 앵커가 말했죠. 프랑스 알테온과 파리 공과대학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1900도 데이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요. 화면에 드브루아가 등장했습니다. 1900도는 신의 온도입니다. 인간의 기술로는 도달할 수 없어요. 한국이 제시한 데이터는 실험실 조건에서 일시적으로 달성한 것일 뿐 실제 발전소에선 작동하지 않습니다. 클레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에드워드, 백악관이 한국산 도입을 보류했대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왜요? 프랑스 보고서 때문이에요. 대통령이 확신을 못하고 있대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뉴욕은 여전히 어둠 속이었어요. 그리고 프랑스는 거짓으로 진실을 가리고 있었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가겠습니다. 직접 확인하고 오겠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충남 보령으로 향했어요. 차창 밖으론 회색 하늘과 공장 지대가 펼쳐졌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클레어였어요. 에드워드, 프랑스가 MIT 교수 5명을 매수했대요. 한국 기술 부정 논문을 발표한대.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보령 실증단지 정문 앞. 거대한 철문 너머로 증기가 피어올랐어요. 박현우 수석 연구원이 나를 맞았습니다. 12년간 천막 아래서 합금을 만들었다는 그 사람. 그의 손엔 화상 자국이 새겨져 있었어요. 모건 박사님, CNN 봤습니다. 프랑스가 우릴 거짓말쟁이로 만들더군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직접 보여드리죠. 복도 벽엔 실패한 터빈 블레이드들이 걸려 있었어요. 녹아내린 금속, 갈라진 표면, 뒤틀린 구조. 347개였습니다. 박현우가 멈춰 섰어요. 프랑스는 40년 동안 성공만 했겠죠. 우린 347번 실패했습니다. 제어실 문이 열렸습니다. 순간 숨이 멎었어요.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푸른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본 터빈은 붉은색이었어요. 독일 것도 프랑스 것도 전부 붉었죠. 하지만 저 불꽃은 푸른색이었습니다. 태양의 핵처럼 타오르고 있었어요. 6시간째 가동 중입니다. 박현우의 목소리가 조용했어요. 저는 계기판을 응시했습니다. 숫자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으로 완벽하게 안정적이었죠. 원자 하나하나를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12년 동안요. 박현우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금속 결정 구조 사진이었어요. 자연이 만든 다이아몬드보다 더 정교했습니다. 그 순간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제 심장이 멈췄어요. 박현우는 침착했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터치 패널을 건드렸죠. 10초 후 경보음이 멈췄습니다. 푸른 불꽃은 흔들림 없이 타올랐어요. 저는 무릎이 꺾이는 걸 느꼈습니다. 22년간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한국은 조립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신의 영역을 길들이고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클레어였어요. 에드워드, 큰일 났어요. 프랑스가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면 광고를 샀대요. 한국 기술 비방 광고요. 저는 유리창 너머 푸른 불꽃을 봤습니다. 클레어, 백악관에 전하세요. 한국 기술은 진짜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안 믿어요. 프랑스가 지금 학계 전체를 동원하고 있어요. 전화를 끊고 박현우가 말했습니다. 모건 박사님, 세상이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푸른 불꽃을 응시했어요. 직접 보게 해야죠. 그날 밤 EU기술위원회 한나 베르크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에드워드, 프랑스 정부가 EU에 압박을 넣었어요. 한국 인증을 취소하라고요. 막을 수 있습니까? 프랑스가 NATO 기술 협력 카드를 꺼냈어요. 정치 문제가 됐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프랑스는 단순히 보고서만 뿌린 게 아니었어요. 학계, 언론, 정치, 외교를 총동원하고 있었죠. 500억 달러와 40년 독점권을 지키기 위해서요. 박현우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세상이 보게 해야 한다고 하셨죠? 네. 그럼 뉴욕으로 가져가십시오. 저 불꽃을요. 저는 그를 봤습니다. 그의 눈엔 12년의 집념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347번의 실패를 이겨낸 사람. 이제 프랑스의 거짓까지 이겨내야 하는 사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뉴욕을 다시 켜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백악관에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22년 경력을 걸고 쓴 한 줄이었어요. 한국 기술은 진실입니다. 제 목숨을 걸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라는 걸요. 워싱턴행 비행기 안. 모든 채널이 같은 뉴스를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 의혹 확산, 백악관 도입 전면 재검토. 박현우가 제 옆에 앉아 있었어요.
가방 안엔 터빈 블레이드가 들어있었죠. 클레어가 전화했습니다. 프랑스가 스탠포드에 2천만 달러 지원했대요. 한국 기술 재검증 명목으로. 6주 걸린대요. 6주면 130명이 죽습니다. 프랑스 외무부가 백악관에 서한도 보냈어요. 한국 엔진 도입하면 NATO 기술 협력 재검토한대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프랑스는 학계, 언론, 외교를 총동원하고 있었어요. 파리 알테온 본사. 드브루아는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뉴욕타임스 일면, 월스트리트 저널 이면 광고, 두산 주가 12% 폭락. 완벽해. 부하가 물었습니다. 정말 한국 기술이 거짓일까요? 드브루아가 차갑게 웃었어요. 중요한 게 아니야. 세상이 의심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지. 뉴욕은 나흘째 어둠 속이었습니다. 맨해튼 병원에서 82세 할머니가 눈을 감았어요. 인공호흡기가 멈춘 지 30분 만이었죠. CNN 앵커가 말했습니다. 사망자 31명. 백악관은 한국 엔진 도입을 재검토 중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드브루아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15년간 안정적으로 공급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천재지변이었죠. 우리가 책임지고 복구하겠습니다. 한국 기술에 대해선요. 과학은 검증이 필요합니다. 서두르다 재앙을 부를 수 있어요. 저는 워싱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클레어의 긴급 문자가 와 있었어요. 백악관 NSC 긴급 회의. 한국산 도입 최종 결정. 이 시간 후. 택시 안에서 박현우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푸른 금속 블레이드가 빛났어요. 이걸로 충분할까요? 저는 블레이드를 만졌습니다. 차갑지만 뜨거운 의지가 느껴졌죠. 충분합니다. 프랑스의 거짓을 부술 겁니다. 하지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40년 신뢰를 무기로 삼고 있었고, 우린 금속 조각 하나뿐이었으니까요. 백악관이 보였습니다. 마지막 싸움이 시작됩니다. NSC 긴급 회의실. 대통령과 보좌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의 얼굴이 지쳐 있었어요. 모건 박사, 한국 기술을 확인했다고 들었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접 봤습니다. 6시간 연속 가동, 완벽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서류를 펼쳤어요. 하지만 프랑스 알테온, MIT 교수 5명, 스탠포드 연구소, 심지어 NATO까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40년 신뢰와 당신의 증언, 뭘 믿어야 합니까?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각하, 어제 맨해튼 병원에서 할머니가 죽었습니다. 인공호흡기가 멈춘 지 30분 만이었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프랑스 터빈이 고장내서 31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지금 자기들이 복구하겠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창밖을 봤습니다. 프랑스는 NATO 협력 카드를 꺼냈소. 정치 문제가 됐어. 박현우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터빈 블레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푸른 금속이 형광등 아래 빛났죠. 신의 온도를 견딘 금속입니다. 12년간 347번 실패하고 만들었습니다. 보좌관이 비웃었어요. 겉보기엔 평범한데요. 이걸로 프랑스 40년 기술을 이긴다고요? 박현우가 라이터를 꺼냈습니다. 블레이드 표면에 불을 댔어요. 30초, 1분, 2분. 금속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보좌관의 비웃음이 사라졌어요. 우린 조립국이 아닙니다. 불을 만드는 나라입니다. 박현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어요. 그 순간 비서가 뛰어들어왔습니다. 각하, CNN 긴급 속보입니다. 화면이 켜졌어요. 뉴욕 브루클린 터널이 붕괴되고 있었습니다. 사망자 38명 돌파. 병원 3곳 응급실 폐쇄. 대통령의 손이 떨렸습니다. 모건 박사. 네, 각하. 프랑스가 틀렸다고 확신할 수 있소? 저는 박현우를 봤습니다. 그의 손에 새겨진 화상 자국이 보였어요. 347번의 실패. 348번의 성공.
제 목숨을 걸겠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통령이 눈을 감았어요. 한국 엔진 긴급 도입을 승인하오. 저는 무릎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데 클레어가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프랑스 알테온 주가가 폭락하고 있었습니다. 드브루아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죠. 미국의 결정은 정치적 판단입니다. 한국 기술이 실패하면 책임은 백악관에 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보령 실증단지에 전화를 걸었어요. 엔진을 출항시키세요. 지금 당장. 그날 밤 부산항에서 컨테이너가 출발했습니다. 태평양을 가로질러 뉴욕을 향해서요. 안엔 푸른 불꽃을 품은 터빈이 실려 있었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바다 너머 어딘가에서 한국의 불이 뉴욕을 향해 오고 있었어요. 프랑스의 40년 거짓을 부수기 위해서요. 28일이 흘렀습니다. 뉴욕 퀸스 레이븐스우드 발전소. 컨테이너 트럭이 도착했어요. 저는 트럭 옆에 서 있었습니다. 박현우와 한국 엔지니어 12명도 함께였어요. CNN 카메라 50대가 우릴 향했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죠. 과연 한국 기술이 뉴욕을 다시 켤 수 있을까? 컨테이너 문이 열렸습니다. 푸른 금속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설치는 6시간 걸렸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하나하나 조립했어요. 미국 기술자들은 옆에서 지켜봤죠. 정말 될까? 프랑스 말이 맞는 거 아냐? 저녁 7시. 점화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제어실엔 백악관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뉴욕 시장도 왔습니다. CNN이 생중계를 시작했죠. 박현우가 점화 버튼 앞에 섰습니다. 시작합니다. 버튼을 눌렀어요. 터빈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낮은 진동이 발전소를 흔들었죠. 1분, 2분, 3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역시 안 되는 거 아냐? 프랑스 말이 맞았어.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박현우는 침착했어요. 계기판만 응시하고 있었죠. 5분째. 갑자기 불빛이 터졌습니다. 푸른 불꽃이 터빈 안에서 타올랐어요. 태양처럼 눈부신 빛이었죠. 10분 후. 맨해튼 타임스퀘어 전광판이 켜졌습니다. 하나, 둘, 셋. 도시 전체가 빛나기 시작했어요. 브루클린 브리지의 불빛이 돌아왔습니다. 지하철이 다시 움직였죠. 병원 인공호흡기가 작동했어요. 뉴욕이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타임스퀘어에 모인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울음과 웃음이 뒤섞였죠. 28일간 어둠 속에서 버틴 도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CNN 앵커가 카메라를 봤습니다. 오늘 불빛은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제어실에서 저는 박현우를 봤어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죠. 12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파리 알테온 본사. 드브루아는 무너진 얼굴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뉴욕의 불빛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불가능해. 1900도는 불가능하다고. 비서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CTO님, 미국 발전소 80곳에서 계약 취소 통보가 왔습니다. 드브루아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어요. 500억 달러. 40년 독점권. 모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블룸버그에서 긴급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조작 보고서 건으로요. 드브루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화면 속 뉴욕은 한국의 불꽃으로 빛나고 있었죠. 일주일 후 서울. 박현우는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전 세계 기자 300명이 모였어요. 한국은 어떻게 1900도를 만들었습니까? 347번 실패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죠. 프랑스는 조작이라고 했는데요. 박현우가 미소 지었어요. 뉴욕의 불빛이 대답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우린 조립국이 아닙니다. 불을 만드는 나라입니다. 그 불로 세상을 밝히는 나라고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워싱턴 사무실에서 생중계를 봤어요. 22년간 제가 믿었던 모든 게 틀렸었죠. 하지만 지금은 알았습니다. 진짜 기술은 자존심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거라는 걸요. 창밖으론 워싱턴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240km 떨어진 뉴욕도 빛나고 있었죠. 한국의 불꽃으로 다시 켜진 도시. 프랑스의 거짓을 이겨낸 진실. 그리고 347번의 실패 끝에 피어난 348번째 기적의 빛이었습니다. 3개월 후 뉴욕타임스 일면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프랑스 알테온, 미국 시장서 완전 퇴출. 80개 발전소 모두 한국산 교체. 저는 신문을 내려놓았어요. 드브루아는 결국 CTO직에서 물러났습니다. 40년 쌓은 신뢰는 하룻밤에 무너졌죠. 거짓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클레어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에드워드, EU기술위원회에서 발표했어요. 한국 1900도 기술을 새로운 국제 표준으로 인증한대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한나 베르크만이 끝까지 원칙을 지켜냈군요. 그리고 박현우 박사가 MIT에서 초청 강연한대요. 제목이 347번의 실패가 가르쳐준 것이래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맑았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현우였어요. 모건 박사님, 잘 지내시죠? 덕분에요. 축하합니다. 세상이 인정했어요. 박현우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세상의 인정보다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뭡니까? 뉴욕의 불빛이요. 사람들이 다시 숨 쉬는 거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뉴욕이 숨을 멈췄던 그날 밤이 떠올랐어요. 130명의 죽음을 예상했던 그 순간. 프랑스의 거짓과 싸워야 했던 28일. 그리고 지금 도시는 다시 살아있었습니다. 모건 박사님, 22년 경력을 거셨죠. 후회 안 하십니까? 저는 미소 지었어요. 아니요. 진실을 배웠으니까요. 무슨 진실이요? 기술은 이기는 게 아니라 살리는 거라는 걸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불빛, 뉴욕의 불빛, 그리고 태평양 너머 서울의 불빛. 모두 같은 빛이었어요. 사람을 살리는 빛. 기술이 만든 희망의 빛. 그날 밤 저는 보령 실증단지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타오르던 푸른 불꽃. 347번 실패한 터빈 블레이드들. 박현우의 손에 새겨진 화상 자국. 그리고 프랑스의 모든 방해를 뚫고 세상을 밝힌 348번째 기적. 저는 사진을 책상에 올려놓았습니다. 22년간 믿었던 편견이 무너진 자리에 새로운 진실이 자리 잡았어요. 진짜 기술은 국적이 없다는 것. 자존심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것. 그리고 347번 실패에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꾼다는 것.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뉴욕의 밤하늘도 이제 밝을 거예요. 한국의 불꽃으로 다시 켜진 도시. 거짓을 이긴 진실의 빛. 그리고 348번째 도전이 만들어낸 희망의 불빛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뉴스 TV였습니다. 구독은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세계에 알리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